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고 있던 시장이 오늘 악재로 인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단은 FOMC를 앞둔 경계감 그리고 오늘 동일제강을 비롯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에코프로와 양극재 대형 종목들이 크게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거의 3% 가까이 밀리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창환 부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세 가지 주제부터 다뤄볼 텐데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FOMC 전망 그리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6월에 쉬었다가 다음 달에 인상할 것이다. 이게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됐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우리 부장님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좀 손을 들어주시는지. 어제 기준으로 그 페드워치에서는 뭐 동결 쪽이 95.3%까지 올라갔고요. 거의 뭐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킵 정도로 시장 예상하고는 있는데 이곳은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 종결됐다는 시그널을 줘버리게 되면은 다시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킵에서 그 금리 인상을 멈추는 정도로 하고 향후에 이제 그 중간 그 기준 금리를 좀 더 중간값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점도표를 좀 더 높게 찍을 가능성이 일단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일단은 금리 인상을 멈추면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는 효과가 될 것이고 다음 FOMC까지 그 이후에 금리를 인상할지에 대해서는 좀 자주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게 계속 올리게 되면 또다시 뭐 일본 채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본 그 엔화가 또 위로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그 미국 국채의 큰 손이 또 문제가 되고 일본이 또 채권을 또 대량 매도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이제 그 스킵을 하고 구두상으로 이제 점도표를 올리면서 중간중간에 언제든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구두상으로 금리 인상 효과를 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한은에서 금리를 인상을 멈췄지만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리 인상 중단 이후에 지속적으로 구두 개입 정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6월 이후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도 중요한데 일단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겠죠. 제가 사실 FOMC 이후에 서머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벌어지니까 코스닥이 오늘 좀 크게 밀렸잖아요. 이런 악재들을 딛고도 과연 서머랠리가 가능할 것인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증권사 프랍이 운용을 중단한 게 한 4년 전부터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자기 자본을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쉐어하는 직접 투자를 결정하는 BK 쪽 관련된 부분이 대형사 중심으로 전부 다 이제 알고리즘 매매 쪽으로 다 운용을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그때 조금 유행했던 게 타임 폴리오의 이제 롱숏 펀드라 그래서 1년에 정해진, 그러니까 시장의 아웃퍼폼하는 1.5%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운용을 좀 쭉 가져왔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시장 흐름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한 1,1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는데 코스닥에서 한 3,100억 매도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정도 규모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배 규모로 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조 정도 매도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흐름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5개 종목에 대한 하한가 우려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매도 부분이 있긴 한데 에코프로 BM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0% 정도 매도 우위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 쪽에서는. 대신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어느 정도는 시장을 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수익률을 좀 가져가는 정도 흐름인 것 같고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쪽 관련된 부분은 뭐 환율이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좀 유지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7, 8월 달까지 조금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6월 말 정도 본다라고 하면 뭐 이제 오늘 FOMC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뭐 이번 주 초반에 모건 스탠리 지수는 편입에 대한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6월 말 같은 경우에도 아마 무역 수지 적자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조적으로 좀 방향성을 좀 제시할 수 있는 6월 29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상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오늘같이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동안에 조금 소외받았던 그리고 관심이 있었던 종목들을 조금 비중을 늘려가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본 증시가 워낙 강해요. 지금 저희 20몇 년 만에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올라오는 업종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업종들이 끌고 올라오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3분기에 아이폰 15 출시 예정이 되어 있고 아마 그때 전후로 계속적으로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게 네. 폴더블에 대한 부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좀 좋아지는 구조인 것 같고 비메모리 쪽 관련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향후 5년 동안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흐름들을 보고 일본 시장을 좀 갖고 오는 외국인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본이 좋아지는 구조적인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맞물려 갈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긍정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시장을 어느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지 하락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까요? 아니면 FOMC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올까요? 저 오늘 하락은 일회성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오늘 이제 900을 딱 앞두고 899.에서 딱 그 조정을 받은 네. 자리입니다. 이게 900을 앞두고 나서 그 마디 가격에서 조정이 나올 법한 자리였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그 120주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조정받고 이번에 이제 그거 뚫었다가 이제 그 저항대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조정이 나올 구간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일봉으로도 11선 정도,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이제 5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이제 견조한 흐름이고, 제가 이제 그 지난주 초반부터 이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뀐 게 그 전에는 이제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간에 이제 어떤 그 수급 이동, 그 수급 싸움이 좀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가 빠지고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반도체가 빠지는 그런 이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지난주부터 바뀐 거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도 같이 오고 하락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지금 수급이 따로 놀지 않고 외국인이 1,300원 이상에서의 환율에서 이제 환배팅이 들어와서 삼성전자랑 LG에너지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사가왔고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이 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정이 나올 때도 이제는 같이 조정이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따가 뭐 2차 전지 쪽은 추가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이제 그 뭐 일회성 이슈 때문에 좀 조정 폭이 좀 다소 코스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흐름으로는 이게 상승 추세에서 이제 그냥 전고점 매물대에서 그냥 조정 받은 정도로 보시겠고요. 아마 이번 주 뭐 추가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과정이 좀 매수 또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면 저희가 섹터별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차 전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긴급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시간에는 사실 부장님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삼성전자를 팔고 2차 전지로 옮겨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이후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을 승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양극재 기업들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게 중국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서 좀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수급적인 걸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주부터 수급 변해서 네. 외국인들이 이제 같이 삽니다.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를 같이 사는 수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2차 전지를 산다. 이거는 좀 틀린 말이고요. 반도체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는 시장으로 성격이 변했다. 그러니까 강세장으로 좀 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제 그러한 조정이 뭐 간만에 첫 번째 5주 만에 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이제 그 고션, 이제 그 폭스바겐의 자회사입니다. 폭스바겐이 대주주인데 거기에 이제 그 고션이라는 이제 그 기업의 양극재 공장을 이제 승인했다 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승인을 할까 말까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폭스바겐이 그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과연 중국 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그렇고 그리고 이제 LF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3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어떤 뭐 그 시장을 침투하려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그러니까 센티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RF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은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센티가 있었는데 네. 이게 뭐 어떤 이거 이후로 이게 또 확장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그런 우려가 좀 과도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중국 배터리 기업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지금 보조금이 올해 취소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미국의 그 아래법의 취지라든가 미국의 어떤 중국 배터리의 그 공급망을 차단하는 그 의지를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고요. 지금 그 이제 같은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공장 부근에 같은 지역에 이제 공장을 짓으니까 뭐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그 캐파 자체도 한 13만 톤 정도, 양극 15만 톤 정도인데. 예, 이게 원래 계획이 2004년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2031년도에 4단계로 시작해가지고 4단계 단계를 통해서 네. 완공을 하는 거였는데 오늘 중국 쪽의 뉴스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이제 그 공급을 하는 6년간 한정돼서 공급하는 한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던 걸 봤을 때는 크게 뭐 그 어떤 기업들의 실적이나 센트가 변할 이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컨센서스가 변할 이슈는 아니고 지금 배터리 기업들과 그 양극재 기업들은 어쨌든 다 그 바인딩 계약이라서 다 확정된 거고요. 그 캐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적 추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내 배터리나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100%를 그 점유한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에 이제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다 완공할 경우에는 향후 미국 시장의 한 69%를 이제 점유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100%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뭐 일본,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 주로 가고 일부 뭐 그 소재 쪽에서 그 중국 업체로 생각될 수 있는 업체가 뭐 들어갈 수는 있다 정도로 보시겠고 그리고 이제 그 블링컨이 이제 네. 중국에 방문하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중국 기업인지 독일 기업인지를 좀 구분하기 좀 애매하지만 약간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그 쇼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수주도 확정된 거라서 실적 모멘텀에 달라진 건 없다. 또 뭐 MSCI 편입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수급이 들어올 만한 모멘텀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 16일부터 FTS ET50과 100에 편입이 되고요. 아. 거기 이제 ET50의 편입 비중은 이제 8% 정도이고 ET50에 편입된 건 에코프로가 이제 그 편입이 되는데 국내 기업에서는 최초입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 사업에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만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간 기업이 이제 대표적으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기업에서는 그 에코프로가 유일한데 16일부터니까 대략 제 추정 자금은 시가총액당 5조당 1,500억 정도니까 네. 대략 한 5천억 내외 정도 일단 들어올 것 같고요. 그리고 8월달에 MSCI 편입이 되면은 또 인덱스 자금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7월달에 미래에셋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대한 그 비중을 각각 20%씩 하는 이제 ETF가 출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 7월, 8월달 이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만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센트적인 문제보다 지금 그 공매도와의 수급 싸움이고요. 공매도 지금 잔고가 1조가 넘는 상황인데 밑에서 상당히 상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그대로 1조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개인들이 잘 버티면은 어차피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살 수밖에 없는 그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니까 저기 그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비해 2차전지 종목들 특히 양극재 종목들이 조정폭이 컸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제 미처 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분들한테도 다 같이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하늘에 주신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들어올 만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좀 놀라셨을 2차전지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키워드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업황이 되게 좋았죠.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 이제는 진짜 시작일까? 차장님이 사실 지난주에 미포조선 예스 네.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빅3 조선사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이 더 갈 수 있을지 조선주들이 다 진짜 사이클에 다 같이 올라탈까요? 아마 기관 입장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경험을 해서 P와 Q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업종에 대한 턴어라운드, 특히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때 종목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온다라는 경험을 좀 했거든요. 네. 아마 이번에 들어오는 수주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질적인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고 최근에 3년 동안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충분한 구조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아마 올해부터는 적자폭을 줄이고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피팅 업체가 먼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HSD 엔진 같은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가 7,600억에 영업이익이 적자 400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조 300억에 순영업수익 기준으로 340억 정도 흑자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숫자 부분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주를 풀캐파로 받았고 2분기, 3분기에 좀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개선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52주 신고가 부분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수급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명을 변경한 뭐 하나오션 정도가 이제 전일 좀 조정을 받고 네. 오늘 좀 쉬어간 흐름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대장 같은 경우가 삼성중공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흐름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대기업을 바탕으로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조선업종 같습니다. 네. 조선업종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꾸준히 상승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의